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개그맨 고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2005년에 큰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병원에서 길게 살아야 이틀이다. 그래서 이틀 안에 죽는다. 뭐 이래서 이제 유언도 하고 신변 정리도 하시라고 해서 저는 이제 찐 죽음 앞에 갔다 온 사람인데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이제 34살 때였는데 34년을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예대상에서 우수상도 2번이나 받고 뭐 사실은 굉장히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4년을 살아서 일찍 죽었다 때문이 아니고 굉장히 뭔가 허전하고 후회스럽고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일반 병동에 와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죽음 앞에 갔더니 제가 떠올리는 게 아니고 뇌가 보여주는 생각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계속 제가 아는 그 4달이 있거든요. 4개월. 제가 재수를 8월 1일부터 좀 늦게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8, 9, 10, 11, 4개월 동안 진짜 땅바닥에서 잠을 한 잠도 안 자고 하루에 한 18시간씩 공부만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내 뇌가 계속 그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독서실 냄새, 그때 썼던 모나미 볼펜, 그다음에 17시간을 볼펜을 쥐고 있으니까 여기에 그 손자국 아픈 거, 잉크 향기, 그다음에 독서실 계단에서 새벽 3시에 혼자 외쳤던 뭐 명환아 네가 모르게 몰라도 지금 전 세계 수험생 중에 네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뭐. 근데 왜 내 뇌가 그때만 보여줬을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와, 내가 34년 중에 내 순수 1000% 내 의지로 산 게 딱 그 4개월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는 초중고 대학교도 내가 사실 어떤 제도에 의해서 간 거지 우리가 무슨 1000% 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끌려다니면서 살아왔구나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제 삶을 완전히 바꿔준 저에게 던진 질문 하나가 그렇다면 앞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명환아. 이게 사실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그 위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끌려다닌다는 거는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때는 이제 개그맨이고 연예인이었었는데 아 이거는 저는 이제 끌려다니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방송국에서 우리 개그맨들의 생활은 방송국에서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방송국에서 아이디어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가지 말라 그러면 집에 못 갔어요. 새벽 3시고 4시고.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다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 기준 때문에 개그맨의 생활을 1도 보여주지 않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 다닌 것도 제 1000% 의지는 아니었거든요. 저도 서울에서의 그 어떤 월세 이런 거를 일단 벌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방송국 생활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끌려다닌 삶이라고 제 뇌가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연예인은 제가 끌려다니는 삶이어서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하기로 마음 먹고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병동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써봤습니다. 예를 들면 줄넘기, 제기차기, 심지어 이런 것까지 축구, 배구, 농구, 요리, 노래, 글쓰기 이런 것까지 다 써봤더니 막 100몇십 가지가 나왔겠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써놓고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해놓고 그 결과물로 내가 감동을 받은 게 뭐가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딱 2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요리를 제가 먹고 저도 모르게 야 이건 90살 먹은 할머니가 끓인 국 아니냐 이러면서 이건 솔직한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요리로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일기도 좀 썼지만 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심심하니까 이제 시를 쓴 거예요. 그 시가 몇십 작품이 모여진 게 이제 고등학교 때 종이 쪽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일기장에 우연히 꽂혀 있어서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2개 정도를 제가 쓴 거를 약 10년 후에 읽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걸로는 내가 굉장히 즐겁게
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요리와 글쓰기를 동시에 해야겠다. 자기계발서를 쓰면서 자기계발서를 쓰기 위한 소재 재료로 식당을 차려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봐야겠다. 이런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계발서를 쓰는데 이 요리 식당을 창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2005년이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막 뭐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 병문안 오는 사람 붙잡고 내가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병문안 오는 사람들한테 야, 그냥 일단 유명한 제목의 책 있지? 그런 책들 좀 사다 줘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진심 궁금해지니까요. 제 여기 이제 상처 때문에 한쪽 눈이 마비돼 갖고 안 보였었거든요. 그 한쪽 눈으로만 이게 책을 읽으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한번 해보세요. 이게 5분만 읽어도 눈이 너무 피곤하고 초점이 안 맞아 갖고 너무 답답한데 이렇게 거의 밤새 책을 읽어도 너무 재밌고 그런데도 계속 궁금하고 그러니까 진짜 나 자신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하나 던지잖아요. 그러면 독서든 어떤 도전이든 이런 게 우리가 무슨 뭐 작심삼일 뭐 이렇게 끝나지 않고 정말 열정이 그게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그냥 거의 아마 병원에서 날밤 새고 계속 책만 읽었어요. 저절로 읽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차리는 식당은 내 의지 싹 빼고 책이 시키는 대로 한번 만들어서 창업을 해봐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 제 서재에 책이 한 1200권 정도 있었는데 한 1000권 정도 읽은 거죠. 제가 뽑아놓은 책이 꽤 여러 권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이제 손자병법과 그 다음에 세스 고딘의 책들이었어요. 그 손자병법을 통해서 뭘 가장 크게 배웠냐면 그 547계라는 게 있는데 7계는 어차피 거의 5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사를 보면 도천지장법 이 5가지가 있는데 도천지장법을 짧게 설명드리면 도는 그 하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왜 하려고 하느냐, 명분이 뭐냐. 그래서 저도 돈을 쫓는다는 거는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다. 그 앞에 더 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내가 어떤 식당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다. 저는 오늘도 죽을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이제는 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날에 대한 기대는 저는 전혀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가 저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행복해지려면 돈만 따라가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만, 그 매출과 순이익과 이것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그냥 지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을 저는 제일 싫어하는데 우리가 워라벨이라는 말이 워크는 지옥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두잖아요. 워크는 지옥이니까 라이프, 우리가 막 즐기고 놀고 여행 가고 이걸로 밸런스를 맞추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워크, 라이프 다 그냥 삶이고 워크, 진정한 삶은 워크 순간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지금 이 도천지장법의 도가 가장 먼저 잘 서 있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안에. 그래서 저는 오케이, 내가 식당을 하는데 돈 버는 거는 두 번째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음식을 먹고 일단 건강하고 맛있고 그리고 내 식당에 와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행복한 순간을 가지게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다. 이게 한 번에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연습하면 돼요. 장사든 사업이든 아니면 어디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모든 일에 우리 우주는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발전하고 시간이 흐르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 발전하는 방향이 뭐냐면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풀이든 나무든 사자든 고등어든 상어든 사람이든 우리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 몸을 자연에 준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시도
살아 생전에 이 지구를 위해서 뭔가를 이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확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조금씩 근데 그 핵심의 기준에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아까 요리와 글쓰기로 돈을 벌겠다 했는데 이거를 나를 위해서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저도 해봤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리와 글쓰기를 저는 이제 남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보다 돈이 더 잘 벌어지고 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남이라는 글자를 요 최근에요. 남을 위해서 살아라. 남을 위해서 살자. 이러면서 저도 남이라는 글자를 계속 써놓고 제가 계속 혼자 사색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이라는 글자를 여러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네모 위에 나가 있는 게 남이에요. 제가 이걸 깨달은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 위에 나를 올려놓을 수 있는 게 남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라고 인문고전 철학에 다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세계 100대 부자 안에 드는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도 재산이 수백 조인데 이분도 결국 돈을 벌어보고 내가 살아보니 내 삶의 방향은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이런 얘기를 듣고 생각이 문득 들다가도 또 자꾸 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인문고전 철학을 통해서 검증을 받게 되는 거죠. 몇백 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그냥 우리가 아까 말한 워라밸 해서 막 뭐 혼자 즐기고 놀고 이런 삶을 살아봤겠죠. 그죠?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남을 위해서 살 때에 내가 제일 행복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남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때, 죽음 앞에 갔을 때 절대 후회가 되지 않고 내가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내가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인데 천은 하늘의 때예요. 때. 반치란 시인의 이런 시가 있어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달려서 달팽이는 기어서 새해 첫날에 모두 도착했다. 여러분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달팽이로 태어났는데 황새를 바라보면서 황새가 하루에 30km를 날아갔다고 해서 나는 30cm만 가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달팽이면 30cm만 가도 돼요. 근데 황새가 30km 날아간 거에 대해서 자꾸 자기를 스스로 자학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속도를 알아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슬로우 스타터예요. 느리게 뭔가 이루어져요. 저는 연기도 예전에 연극영화과 들어갔을 때 연기를 너무 못한다고 그랬는데 연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리고 노래도 여러분 저는 원래 도레미파솔라 뭐 이 정도만 하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음악 선생님이 제가 이제 연극영화과 간다고 하니까 너는 특히 연기는 모르겠는데 가수 쪽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라. 너는 지금 아예 음치고 너는 이게 안 돼 이랬는데 제가요 웬만한 뮤지컬 넘버의 가장 옥타브가 높다는 그 노래까지 다 올라갑니다. 편하게. 노래가 얼마나 늘었냐면 돈키호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 별을 향하여 그거 봐요. 옛날에 락까지도 안 올라갔다니까. 노래도 저는 천천히. 그래서 이제 알아버렸어요. 나는 느리게. 그러니까 제 속도를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살 빠지는지 다 아시죠? 식당도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여러분 식당 쪽 아닌 분들도 다 아실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식당이 어떻게 하면 돈 벌립니까? 예, 내가 진짜 최대한 적게 적당히 남기고 그죠? 맛있게 친절하게 뭐 가성비 좋게 그리고 건강하게 속이지 않고 그냥 여러분 말하는 게 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죠. 뭔가 그렇게 하면 느리게 가는 것 같죠.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겪지 말아야 될 고통을 너무 겪어요. 그래서 물론 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대신에 내 속도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천의 천은 나의 때예요. 그러니까 황새든 말이든 달팽이든 새해 첫날은 떠오릅니다. 떠오르는데 위치가 다른 거죠. 위치가. 나는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해가 안 떠올 거라는 두려움에 우리는 두려워해요. 해는 뜹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뜨지 않는 해를 내 때에 뜨는데 이거를 남들은 벌써 뭐 부동산 경매 뭐 이런 거 뭐 한 3개월 공부하더니 뭐 빌라 이런 거를 막 10채씩 사가지고 레버리지로 사가지고 무슨 한 달에 막 3천만 원씩 월세를 경제적 선순환을 이뤘어요. 이러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 경매 한 건도 못 하고 이런 걸로 자기를 괴롭히지 마세요.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지리는 땅이죠, 땅. 그러니까 그때는 활의 시대니까 아무래도 높은 곳에서 공격하는 게 좋고 또 지형을 잘 알아야 공격할 때 공격하고 도망갈 때 도망가고 이런 어떤 그렇다면 우리가 요식업으로 봤을 때는 상권이라 할 수 있겠죠. 상권. 그래서 제가 그때 일산에 있을 때 일산 MBC에서 있을 10년 넘게 있을 때였고 우리 누나 우리 엄마 다 일산에서 살고 자기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먹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아무리 상권이 좋은 데가 많다고 해도 내가 잘 아는 곳에서 창업을 하자. 그래서 이 지에 대한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런 기준으로 또 맞춰보면 굉장히 내 삶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한 20년 전 자료긴 합니다만은 미국 사람들 기준일 거예요. 한 사람이 평생 돌아다니는 어떤 거리의 기준을 내봤더니 12km 반경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출퇴근하고 뭐 중간에 뭐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하겠지만 이거를 365일 평생 99년으로 나눠서 내가 평균 이동 거리 이거 물리적인 양으로 따져봐도 여러분 내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나로 살고 싶고 내 삶의 의미를 깨우치고 싶다면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만큼 있고 어떻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꾸려나가 보셔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천지가 있고 장은 그야말로 장수입니다. 장수. 제가 진리는 가까이에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전에 4번 말아먹을 때 다 문천식 씨랑 동업하고 박명수 씨랑 동업하고 왜냐면 제가 장수라고 하니까 저보다 뭔가 좀 세력이 좀 더 있고 저보다 인기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오로지 그들하고만 뭔가를 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네가 진짜 신뢰할 만한 너에게 도움될 만한 장수가 누가 있을까? 진리는 가까이에 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 엄마랑 우리 누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때 2014년에 이미 요식업만 한 40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와, 제가 유비라고 말하면 관우가 제 바로 옆에 있었고 그럼 이제 저는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누나도 요식업을 한 30년 가까이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관우와 장비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괜히 잔소리 들을까 봐 이 엄마 누나는 제가 4번 말아먹을 때까지 진짜 제 매장에 한 번도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진짜 저한테 필요한 장수는 내쳐놓고 그렇게 내가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는 가까이에 있고 진짜 내 사람, 내 장수는 가까이에 있으니까 우리의 이 세상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장수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마지막에 법입니다. 법은 그 전쟁에서는 그 군사들의 기강, 군율이 얼마나 잘 서 있느냐 이런 거를 따져봐라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돈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윤을 얼마나 남길 것인가. 저는 이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읽다가 그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에 무릇 상인이라 하면 3분의 1 이상의 이윤을 남기면 쌍스럽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 끝이 좋지 못하고 올바른 상인이랑 5분지 1의 이익을 취함이 마땅하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예전의 상인들도 30% 이상의 이익을 취하면 역시나 마지막이 좋지 않았구나. 사실 제가 남기려고 마음먹으면 1년만 장사하고 말려면 한 40%까지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20%만 남기고 나머지는 좋은 재료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미 알았죠. 그렇게 하면 오래 가는 그런 기업 식당이 되겠구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당연한 건 줄 아시겠죠. 근데 이게 내 삶의 기준을 저는 이제 책이고 그런 어떤 인문고전 철학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냥 이런 믿음이 딱 생겨서 20% 이상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도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산다. 이게 자본주의에서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되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끌려다니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돈을 더 벌지 않는, 여러분 돈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는 자본주의에서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근데 그게 억지로 일부러 뭐뭐 하는 척하게 생긴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어떤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진짜 신념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모든 스케줄, 모든 사업이 남을 위해서 일단 세팅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너는 그렇게 천사냐 이게 아니라 더 이기주의인 거죠. 저는 극도의 이기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남을 위해서 진심으로 세팅을 했더니 돌아보니까 저도 기분도 좋고 돈이면 돈, 그래 뭐 명예면 명예, 뭐 제가 원하는 모든 게 다 저절로 돌아오는 이 선순환의 느낌을 저는 너무 깨달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는 거지. 제가 무슨 기부를 해서 고명한 네 이름이 후대에 무슨 뭐 이렇게 남을 도와서 뭐 위인이다 이런 남기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이 중요하지 나중에 뭐 죽은 후에 일도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 SBS 비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끌려가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그런데 저는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거 카메라 얘기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신나요. 이 안에 막 여러분들이 막 계신 게 보여요. 그래서 저도 신나게 얘기하고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도 제 스스로도 또 한 번 이 얘기들을 또 곱씹으면서 제 삶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역시나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맞았어.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되게 오늘 하루가 행복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가다가 이건 재수없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운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고가 위에서 뭐가 날라와서 그렇다 해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고 가다가 만약에 진짜 죽음의 순간이 맞이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감사하게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나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